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9건에 응모해 8건이 선정됐습니다. 백제 유적부터 향교, 서원, 근현대사 건물까지 야간 관광과 체험, 교육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가 글로벌 K시푸드 수출을 선도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수출가공단지의 미래 전략과 관리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일본 김 시장을 선도하고 육상 김 생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에 산재된 문화유산들이 내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9건에 응모해 무려 8건이 선정됐는데요. 백제 유적부터 향교, 서원, 근현대사 건물까지 야간 관광과 체험, 교육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빛의 향연으로 불리는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백제 역사 유적을 중심으로 레이저 아트쇼와 미디어 파사드 등이 펼쳐지며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만 16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올해는 3년 연속 공모 제한으로 휴식년을 맞았지만 내년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내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익산시가 국가유산청 내년 공모사업 9건에 응모해 8건이 선정됐습니다. 익산 백제 국가유산 야행도 내년에 9년 연속 열리게 됩니다. 솜리 등 근대유산을 활용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과 백제 왕궁을 중심으로 한 세계 유산 활용 프로그램, 가람생가에서 펼쳐지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등이 내년에 진행됩니다. 공모를 통해 확보된 내년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올해 12억 원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총 9건을 신청해서 8건이 최종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기존에 없던 신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하멸 향교 등을 활용하는 향교 서원 활용 사업과 미륵사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전통 문화 계승과 교육 기반을 확대할 수 계기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규 선정된 향교서원 활용 사업과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은 전통 문화 계승과 청소년 교육 기반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에 대거 선정된 익산시. 지역에 산재된 다양한 문화유산이 야간 관광과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전북도와 2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8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369억 원을 투입해 2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구축합니다. 센터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와 양극재 등의 연구개발과 분석을 지원합니다. 또 시는 2차전지 기업의 선도기술과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새만금항 신항 부두 운영 회사 모집에 새만금 신항만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내년 개장과 함께 5만 톤급 2개 선석을 운영할 부두 운영 회사 모집에 CJ 대한통운과 선광, 세방, 동방의 컨소시엄 회사인 새만금 신항만이 단독으로 응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오는 14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최종 부두 운영 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선정되면 5년 동안 부두 임대료 11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일 법인을 설립하고 해수청과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군산의 주력 수산물인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지혜춘 의원은 최근 군산시 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김양식과 생산 규모는 전국 상위권이지만 전남과 충남보다 가공식품산업 연계가 미흡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은 김산업의 양식, 가공,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산업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음식점에서 민생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익산시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6만 5,684명에게 54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민생 쿠폰 사용처로는 음식점 등 식음료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마트와 슈퍼마켓 등 식자재 유통업과 자동차 주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익산 시민들은 민생 쿠폰 지급 형태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이어 선불카드와 다이로움 순입니다. 익산 주얼리 업체들이 국제 전시회를 통해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울국제 주얼리 액세서리 쇼와 주얼리 제멀드 홍콩 전시회에 지역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울 전시회에서는 6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현재에서 3만 6천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홍콩 전시회에서는 19개 기업이 참가해 262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현장에서 7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군산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돌봄 반찬 지원과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작황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과잉 생산 우려에 국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9% 줄었지만 생산량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논 시바르당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에서 3.2%가량 많았고 예측 생산량은 355만 톤에서 360만 톤으로 지난해 359만 톤과 비슷했습니다. 농경연은 줄어든 병충해와 생육기인 기온 상승, 일조시간 증가 등이 생산량 증가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글로벌 K시푸드 수출을 선도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수출 가공단지의 미래 전략과 관리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일본 김 시장 선도와 육상 김 생산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군산시는 38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13만 제곱미터에 3층 규모로 R&D 연구센터와 아파트형 가공공장 등을 짓고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75%는 대기업을 포함해 11개 민간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1층에 공공 OEM 및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여서 스마트 팩토리가 있으며 별동에는 스마트 햇삽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아파트형 임대 가공 공장을 들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로서는 해수 인배수 시설과 내부 도로 등이 있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 수출을 집적화한 종합단지로 수산식품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산식품단지가 조성되면 군산이 글로벌 K시푸드의 수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미래 전략과 관리 운영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일본 김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일본 물김 생산이 줄고 있어 현재 일본의 김 수입량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산식품단지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수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일본 품질 규격에 맞는 생산 장비를 직접 도입해 경쟁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육상김 산업 육성 등 블루푸드테크 산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성공을 해야만이 앞으로 또 제2의 또 단지 조성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미래가 좀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운영 주체는 재단 방식보다는 시 직영이 효율이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출자금 등 예산 부담이 큰 재단 설립보다는 지역의 거점 대학과 군산형 산학관 체계를 구축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수산식품 수출과 공종합단지 K시푸드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하천을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로 43건이 적발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 경작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평상과 그늘막 설치가 10건, 가설 건축물 5건 등입니다. 군산 신역세권에 들어서는 공립유치원의 학급수 변경을 놓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50여 명은 오늘 군산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반 학급 감축을 반대한다며 실수요 조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390여 명 이상이 세빈유치원 입학을 희망하고 있다며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빈유치원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일반 12학급과 특수 3학급을 계획했지만 3년 전 수요조사 없이 일반 8학급, 특수 8학급으로 조정되면서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과익산의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4인 가족이 월 50세제곱미터를 사용할 경우 군산 도시가스는 지금보다 609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369원이 각각 늘어납니다. 또 산업용은 1세제곱미터당 군산 도시가스는 9.63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8.63원이 인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열어 도시가스 요금 0.72%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익산 지역 파크골프장이 54홀까지 확대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산면과 용안면에 만들어진 각각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에 이어 만경강변에 있는 115 파크 골프장 18홀까지 더해 모두 54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은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 방문객은 익산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익산시는 맞벌이 부부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을 추석 연휴인 3일부터 9일까지 가동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봄이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추석 성묘객 편의를 위해 무료 버스가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팔봉과 하늘공원에 무료 순환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6대와 특별교통수단 4대가 종합운동장부터 팔봉과 하늘공원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대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주대 정상화 비대위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책임은 학교법인 신동아 학원 차종순 이사장에게 있다며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학 측이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새 총장을 선임한다면 보직 교수 사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대 정상화 비대위는 대학 학장협의회와 교수노조, 직원노조가 참여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의 회의 연수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5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의회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대표를 송치한 것을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몰래 묻은 7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74살방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봉업자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심 전 차관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문성훈 현 구매물류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임기는 오늘부터입니다. 문 신임 대표는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 제1고와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페이퍼코리아에 공채로 입사해 구매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구매 자재 분야에서 현장과 경영을 두루 이해하는 내부 성장형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는 미래신산업 일자리와 생활밀착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미래형 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 일자리 사업과 미래성장 탄탄기업 등을 중심으로 4,27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에 또다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장관 표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체계 등 9개 분야에 걸쳐 2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익산을 찾으면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은 추석 연휴인 9일까지 백제마을 한가위 잔치를 열고 보석박물관은 8가지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백제왕궁에서는 소원 등을 띄우는 행사가 진행되고 시민역사기록관은 추석 연휴에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행사가 진행됩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은 전통놀이와 가족대항전이 진행되고 함라 한옥체험단지는 퓨전 마단극이 열립니다. 익산 출신 정정열 국장을 기리는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전국 판소리 고법 경연대회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판소리 부문은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고법 부문은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로 진행됩니다. 한편 정정열 선생은 익산 망선면 출신으로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으로 꼽히며 익산에서는 매년 경영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국제교육 도시연합 네트워크 회의에서 평생교육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군산에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가 우수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18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고 강사와 참여 상가에는 일자리와 사용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연동은 지역 7개 단체와 함께 추석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모연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유관단체 회원 등 140여 명은 공원 주변과 시가지 도로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군산시 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 127kg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후원된 한우는 군산시 푸드뱅크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전달되며 취약계층의 명절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5도, 익산도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3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